혹시 범인은 반년 전부터 이미 천장 위 좁은 틈새에 몸을 숨긴 채 가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 살아있는 유령이 노린 진짜 타겟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보이지 않는 침입자. 여기 발자국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선명하게 말이죠. 마을에서 꽤 떨어진 외딴 농장 힌터카이팩으로 향하는 누군가의 흔적이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들어간 자국은 있는데 다시 나온 발자국이 전혀 없거든요. 집주인 안드레아스는 이 기괴한 발자국을 보며 며칠 밤을 설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미 밤마다 천장 위 다락방에서 누군가 걷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리고 또 이 집의 열쇠 꾸러미는 감쪽같이 사라졌죠.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올까요? 당시 프로파일러적 관점으로 보면 이건 단순한 도난 사건의 전조가 아닙니다. 가해자는 이미 이 집의 지배권을 확보하고 가족들의 공포를 즐기고 있었던 거죠. 마치 고양이가 쥐를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듯 말이에요. 그리고 3월 31일 이 불길한 기운을 전혀 모른 채 새로운 가정부 마리아가 농장 대문을 밀고 들어옵니다. 그녀가 짐을 풀고 정확히 몇 시간 뒤 농장의 모든 생명력은 멈춰버려요. 가족 6명이 순식간에 시신으로 발견되거든요. 그런데 진짜 소름 끼치는 건 그 다음이에요. 모두가 숨을 거둔 그 집에서 밤마다 굴뚝 연기가 올라옵니다. 당시 경찰들은 그 집에서 누군가 따뜻한 수프를 끓여 먹고 배고픈 가축들에게 여물까지 줬다는 걸 알게 됩니다. 시신들과 함께 며칠을 보낸 이 친절한 유령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가족들이 차례로 헛간으로 불려내질 때 그들은 왜 아무런 비명도 지르지 못했던 걸까요? 죽음과 함께한 72시간의 기묘한 동거. 아직 온기가 남은 스프 그릇, 그리고 반쯤 베어문 빵 조각. 이 온기의 주인은 이 집 식구가 아닙니다. 가족들이 헛간에서 차디차게 식어가는 동안 누군가 그들의 침대에서 잠을 자고 부엌에서 끼니를 해결합니다. 범인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마치 이곳의 새로운 주인이 된 것처럼 사흘이나 머물렀거든요. 이건 단순한 금품 목적의 침입이 아닙니다. 범인은 이 공간을 완벽하게 지배하며 일종의 전능감을 맛보고 있었던 거죠. 가장 소름 돋는 건 헛간의 모습입니다. 내구의 시신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데 이건 한꺼번에 당한 게 아니었거든요. 누군가 한 명을 불러내 시신 상태로 만들고 돌아오지 않는 이를 찾으러 다음 사람이 오면 또다시 조용하게 만드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비명 한번 지르지 못하고 사냥꾼의 덫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갔을까요? 사실 농장에는 이미 경고등이 켜져 있었다고 합니다. 6개월 전 일을 그만둔 전임 가정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엔 귀신이 산다 라고요. 다락방에서 들리는 정체 모를 발소리,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시선들. 마을 사람들은 그저 헛소리로 치부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어떤가요? 혹시 범인은 반년 전부터 이미 천장 위 좁은 틈새에 몸을 숨긴 채 가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 살아있는 유령이 노린 진짜 타겟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사건의 실마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농장의 진짜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가면을 벗은 용의자들, 그리고 엇갈린 진실. 이번엔 그때 당시 용의자 후보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첫째로 로렌츠는 피해자의 딸인 빅토리아의 전 연인이자 이웃입니다. 유해가 되어버린 가족들이 겹겹이 쌓인 끔찍한 현장. 가장 먼저 문을 열고 들어온 이웃 로렌츠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고 합니다. 비명을 지르기는커녕 마치 자기 집인 양 익숙하게 행동했죠.
그러곤 차디찬 흔적들 사이에서 어린 요셉의 얼굴을 미친 듯이 확인해요. 내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손으로 확인해야만 했던 마지막 확인이었을까요? 그 당시 경찰의 증언으로는 현장에서 보여준 그의 지나친 평온함은 슬픔보다는 안도에 가까워 보였다고 합니다. 대체 그는 그날 무엇을 확인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 후 경찰은 로렌츠를 집중 수사하였으나 결정적 물증이 부족하여 용의선상에서 제외됩니다. 두 번째 용의자로 지목된 가브리엘은 8년 전 전사했다고 알려진 빅토리아의 남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사했다는 카를 가브리엘이 살아있다는 목격담이 들려왔고 빅토리아의 불륜을 알게 된 남편이 전쟁의 괴물이 되어 돌아와 복수했다라는 영화 같은 시나리오가 소문으로 돌았으나 전우들은 그가 프랑스 땅에서 확실히 숨을 거뒀다고 증언합니다. 사건이 미궁으로 흘러갈수록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만이 난무합니다. 경찰은 제3의 인물인 단순 강도와 불황자들을 타겟에 올려보지만 그들의 소행이라기엔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아요. 돈뭉치가 손도 안 댄 채 그대로 있었거든요. 배고픈 강도가 사흘이나 머물며 가축에게 밥을 주고 불을 피운다. 이것 또한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 공간과 가족을 완벽하게 소유하고 싶어 했던 누군가의 지독한 집착이 느껴지지 않나요? 범인의 정체가 잡힐 듯 말 듯한 이 순간 수사팀은 왜 갑자기 모든 기록을 덮어버린 걸까요? 천장 위의 눈동자와 증발한 진실. 시선을 조금만 위로 옮겨보겠습니다. 범인은 밖에서 갑자기 들이닥친 불청객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타일 몇 장이 교묘하게 치워져 있고 그 좁은 틈새로 거실이 훤히 내려다 보이거든요. 범인은 며칠 동안 그 좁고 먼지 쌓인 곳에 엎드려 가족들의 식사 시간, 잠드는 시간, 심지어 그들의 가장 은밀한 대화까지 전부 수집하고 있었어요. 내가 잠든 사이 천장 바로 위에서 나를 관찰하는 짐승 같은 눈동자. 상상만 해도 등줄기에 소름이 돋지 않나요? 이제 현대 과학의 힘으로 이 지독한 퍼즐을 풀 차례인데 여기서 정말 믿기 힘든 상황이 벌어집니다. 진실을 품고 있던 그들의 상부 유해들이 통째로 증발해버린 거죠. 조사를 위해 따로 보관 중이던 두개골들이 2차 세계대전의 포화 속에서 보관소와 함께 가루가 되어버렸거든요. DNA로 범인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역사 속으로 영구히 사라져버립니다. 범인은 어쩌면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집에 비밀이 깊어질수록 자신의 존재는 더 완벽하게 가려질 거라는 것을요. 뒤틀린 관계와 천장 위의 감시자, 그리고 약속이라도 한 듯 사라진 증거들. 이 모든 우연이 겹쳐 만들어진 완벽한 공백은 과연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 걸까요? 흔적 없는 농장, 그리고 끝나지 않은 응시. 결국 아무도 없었어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불러다 신문하고 마을에 온갖 치부를 들췄는데도 범인의 뒷모습조차 잡지 못했죠. 결국 1년 뒤 농장은 흔적도 없이 헐려버립니다. 가족들의 비명이 박힌 벽돌과 천장, 타일들은 당 밑으로 파묻혔고 그 위엔 차가운 돌덩이 하나 위령비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기록은 미제라는 짧은 단어로 마침표를 찍었죠. 하지만 이게 정말 끝일까요? 진실을 가로막은 건 범인의 천재성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믿었던 이웃들이었을지도 몰라요. 수사팀이 도착했을 때 농장은 이미 난장판이었어요. 이웃들은 현장을 보존하기는커녕 영구적 결손이 발생한 시신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구경하고 심지어
범인이 남긴 음식을 나눠 먹기도 했죠. 범인의 지문과 발자국 위로 이웃들의 평범한 흔적들이 덧칠해진 거예요. 공포를 마주하기보단 그저 호기심을 채우려 했던 그 이기심이 결과적으로 포식자에게 완벽한 알리바이를 선물한 셈이죠. 여러분은 이해가 가시나요? 왜 그들은 그 끔찍한 현장에서 허기를 느꼈던 걸까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건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집이 사실은 가장 도망칠 곳 없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서늘한 경고죠. 힌터카이펙의 가족들은 단 한 번도 문 밖의 괴물을 두려워한 적이 없어요. 괴물은 이미 문 안쪽 그들의 머리 위 다락방에 있었으니까요. 수사는 실패했고 두개골마저 전쟁통에 사라졌지만 그림자는 여전히 우리 곁을 떠들고 있어요. 타인의 비극에 무감각해진 사회, 그리고 등 뒤의 존재를 망각한 채 살아가는 우리들의 방심 속에서 말이죠. 자, 이제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현관문은 잘 잠그셨나요? 혹시 지금 천장에서 미세한 발소리가 들리진 않나요? 듣는 스릴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